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지난 주말 코리안 페스티벌 2023 K-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의 주최로 시카고 다운타운 매기 데일리 파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이민 12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올해 축제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올해 K-페스티벌은 지난 2018년부터 중단된 불임마 축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인 축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 포함해서 모두 10,000명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며 약 250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공연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로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모든 순서를 수준 높은 문화공연으로 구성했습니다. 축제에는 문화회관 풍물학교, 한국미용단, K-팩, 여성의 모든북, K-팝 등 다양한 공연팀이 출연했으며 한복 패션쇼, 아리랑 플래시몹,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한복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한복 패션쇼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2023 미 중서부 K-팝 경연대회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올해 10월 한국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23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 미국 중서부 예선전을 겸한 K-팝 경연대회는 K-팝, K-컬처를 사랑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21개 팀이 참가했으며 보컬 셀리 M이 1위를 차지해 참가자 모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셀리 M은 미국 전체 예선에 참가해 통과하면 창원시 대표로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부스는 K-푸드와 K-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총 2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부스들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음식 부스는 준비해온 모든 재료가 소진해 조기에 마감하는 큰 성과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아파트 렌트비 상승률이 4번째로 높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팬데믹 시작된 후에 사람들이 주요 도시를 떠나면서 아파트 평균 임대료 가격이 몇 달 동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요가 반등하며 주택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전체 아파트 렌트비 중위 평균값은 2020년 3월에서 22.4% 상승한 1,3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리스팅 웹사이트 빌롱은 올해 들어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 주를 발표했습니다. 일리노이 아파트 렌트비는 전년 대비 3.4%가 올라서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일리노이 아파트 렌트비 중위 평균값은 1,26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렌트비가 오른 주는 노스다코타주로 평균 렌트비가 7% 상승했습니다. 10위까지 순위에는 일리노이를 비롯해서 아이오와 2.6% 8위, 인디애나 2.8% 7위, 위스콘신 3.2% 5위 등 중서부 지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빌롱은 일리노이에 대해서 2024년까지 쿡카운티에 약 15,000개의 유닛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렌트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롱에서 발표한 아파트 렌트비가 많이 오른 주 10위까지 순위 목록은 화면과 같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버팔로 그로브에 테슬라 딜러십을 건설하기 위해 이사회와 논의 중입니다. 버팔로 그룹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업체 쇼우드 디벨롭먼트 그룹은 최근 테슬라 딜러십을 건설하기 위한 16에이커 규모 부동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테슬라 딜러십 건설이 논의 중인 곳은 915 던디로드에 위치한 예전 로만 오토 딜러십 자리입니다. 쇼우드에 따르면 테슬라 딜러십이 건설될 경우 규모는 약 5만 스퀘어피트가 될 것이며 추가적인 상업용 공간과 고급 주거용 유닛 또한 포함됩니다. 쇼우드의 공공인프라, 부지 준비, 연구, 조사 및 계획, 자금 조달 비용 등이 포함된 개발 계획안은 버팔로 그룹 이사회의 공청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버팔로 그룹 이사회 측은 우리의 목표는 버팔로 그룹을 일리노이 선망의 마을로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번 개발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북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옥수수밭 미로 축제가 오는 9월 돌아옵니다. 스프링그로브에 위치한 리처드슨 팜에서 열리는 옥수수밭 미로 축제의 2023년 주제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총 28에이커 규모의 미로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10마일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서 영화에 출연했던 다양한 공룡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로의 가장 긴 경로를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축제는 9월 9일 개장해서 10월 29일까지 운영시간은 목요일 오후 3시에서 9시,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1시,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행사장에는 옥수수밭 미로 외에도 거대한 미끄럼틀, 페달 카트, 돼지 경주, 해바라기 미로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푸드트럭과 맥주 텐트 및 라이브 음악쇼가 함께합니다. 입장료는 3살에서 12살 20달러, 13세 이상은 24달러입니다. 시카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인 가렛 팝콘이 이번 2023년 가을 새로운 맛을 한정기간 선보입니다. 기본 클래식 팝콘 외에도 홀리데이 초콜릿 등 매 시즌마다 다양한 한정판 팝콘을 선보이는 가렛 팝콘은 이번 2023년 가을에는 애플 캐러멜 맛의 팝콘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은 온라인 독점 판매로 가렛 팝콘만의 특별한 맛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이스크림부터 와플까지 모든 음식의 가을을 대표하는 맛인 호박 스파이스가 자리 잡은 것과는 차별을 둔 색다른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렛에 따르면 이 레시피에는 계피가루와 잘게 썬 말린 사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팝콘에 애플파이의 풍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애플 캐러멜 크리스프 팝콘은 가을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서 지난 28일부터 온라인에서 가을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수상택시는 9월 5일부터 주 3일간의 주중 운행을 재개합니다. 다운타운 시카고 수상택시는 웨스트룹의 오길비 스테이션과 스트리터빌의 미시간 애비뉴 사이 구간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3일간 운행합니다. 운영시간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15분, 오후 3시 15분부터 5시 30분까지이며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수상택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과 2022년 주말에만 운행되어 왔습니다. 수상택시 서비스는 11월 말 중단되는 것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지만 이용객 수요에 따라서 겨울까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수상택시는 한 번에 95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10회 라이드 패스를 25달러에 구입하거나 싱글 라이드 패스를 6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립니다. 글렌뷰 히스토릭 와그너 팜에서 첫 번째 도마도 축제가 오는 9월 9일 열립니다. 축제는 가족 친화적인 활동들을 포함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는 도마토 판매, 도마토 음식 시식, 포토 부스, 도마토를 주제로 한 게임, 도마토 통조림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음식 시식회에는 도마토 숲, 피자, 칠리 도마토, 전 세계 다양한 음식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히스토리 와그너 팜 측은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도마토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며 도마토를 즐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가족들에게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스토리 와그너 팜에서는 2가지 품종 이상의 도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약 1200개의 도마토를 수확했습니다. 행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고용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에 3년여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동안 주내 1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월 이전 수준입니다. 2020년 3월 제이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서부의 대다수 주 또한 팬데믹 이전의 고용시장 수준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일리노이와 인접한 주들 중에 미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주가 2020년 1월 일자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인디애나는 2022년 2월, 위스콘신은 2023년 2월, 아이오와는 2023년 3월에 고용시장이 회복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종의 새로운 돌연변이인 EG5와 FL151이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CDC의 추정에 따르면 EG5는 최근 몇 주 동안 발생한 신규 사례의 거의 21%를 차지하며 FL151은 신규 확진자의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변종 모두 이전의 오미크론 균주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피로 및 발열이 일반적입니다. 미각이나 후각 상실도 발생할 수 있지만 초기 균주만큼 널리 퍼지지는 않습니다. WHO는 EG5를 관심 변종으로 선언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변종으로 인한 질병 중증도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입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CDC는 백신이 여전히 새로운 변종에 대해 어느 정도 효능이 있지만 새로운 버전의 백신이 곧 미국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백신은 9월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FDA 회의에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5일 와이오밍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개최한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에서 내려왔고 이는 환영할 만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적절할 경우 금리를 더 높일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인플레이션이 우리 목표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확신할 때까지 제한적인 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우리 목표라며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해당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우리는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 억제에 정확한 수준을 두고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향후 회의에서의 평가는 전반적인 데이터와 경제 전망, 위험 전개에 따를 것이라며 이런 평가에 기반해서 우리는 추가 긴축 또는 정책 금리 유지 등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